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결과에 따른 SEC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최근 공개한 약식 판결 결과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발표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죠. 갈링하우스 CEO가 인터뷰에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XRP 판매는 우리 사업의 매우 작은 부분이다. SEC가 항소할 경우 이는 도리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SEC는 이미 논리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SEC가 항소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에는 몇 년에 해당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SEC의 항소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갈링하우스는 최근 리플과 SEC 소송 판결 결과는 암호화폐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을 바라보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떤가요? 리플이 있었기에 암호화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리플만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선물을 안겨준 리플. 수많은 기관들과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미국, 그들은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게 그들의 작전일 수도 있겠죠. SEC는 현재 항소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전쟁을 선포했던 SEC가 항소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승소라고 말하고 있죠. SEC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고 SEC는 불확실한 논리로 암호화폐 업계에 속한 많은 기업들을 괴롭혀 왔으며 이로 인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리플 소송이 시작될 당시부터 이미 SEC는 명확한 논리도 없이 암호화폐 업계에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 SEC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몇 년간 그저 그들의 권력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혁신을 방해해 왔을 뿐이라고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갈링하우스의 주장처럼 리플과 SEC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의 전체 승리로 해석되고 있죠. 케네스 워싱턴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의 승리 논리는 코인베이스를 비롯 SEC와 현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하던 타 기업들이 SEC와의 소송에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판례로 적용될 수 있겠고 SEC가 코인베이스를 비롯 증권으로 분류하며 전쟁을 예고했던 13종의 암호화폐를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권법 여부 소송에 기소되었던 코인들이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리플의 승소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알트 단타를 치기에도 좋은 장이 형성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승소가 아니었어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에서 리플이 시장을 대표해 큰 일을 해내면서 시장 발전에 가속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을 눈으로 보이는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리플이 하고자 하는 사업, 리플의 기술, 가치에 무게를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리플은 현재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코인 이슈들, 정보들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투자 방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특히 초보 코린이들 분들에게는 더욱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SEC는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다. 이런 판결을 그들이 승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판결을 자신들의 일부 승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리플의 소송의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다. XRP의 비증권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겼고 SEC는 졌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리플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커비 자산운용은 이달 중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커비 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등으로 상장 계획을 연기해왔고 작년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커비 자산 운영은 우리는 유로넥스트의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될 것이다. 펀드 투자자들은 우리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소유한 펀드의 일부를 직접 취득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유럽은 항상 미국보다 계속 한 발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도 그렇고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간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우기다 SEC가 처음으로 폐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로 리플이 꼽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3.8%가 리플을 선택, 2위는 10%로 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솔라나, 트론, 폴리곤, 비트코인 캐시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고 이 예외도 아와토큰, 페페, 클레이튼이 있고요. 당연히 리플이 압도적이겠죠. 리플의 투심은 다시 상승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 매일 말씀드립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아직도 리플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플 조금 올랐다고 던져버리시게 되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 결과에 따른 SEC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최근 공개한 약식 판결 결과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발표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레스 판사는 14일 약식 판결문을 통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XRP의 초기 기관 판매를 증권으로 판결하는 한편 리플의 거래소 판매를 포함한 2차 판매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죠. 갈링하우스 CEO가 인터뷰에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XRP 판매는 우리 사업의 매우 작은 부분이다. SEC가 항소할 경우 이는 도리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SEC는 이미 논리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SEC가 항소를 위한 준비를 갖추기에는 몇 년에 해당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SEC의 항소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갈링하우스는 최근 리플과 SEC 소송 판결 결과는 암호화폐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을 바라보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떤가요? 리플이 있었기에 암호화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리플만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리플. 수많은 기관들과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 미국, 그들은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게 그들의 작전일 수도 있겠죠. SEC는 현재 항소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전쟁을 선포했던 SEC가 항소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승소라고 말하고 있죠. SEC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고, SEC는 불확실한 논리로 암호화폐 업계에 속한 많은 기업들을 괴롭혀 왔으며, 이로 인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리플 소송이 시작될 당시부터 이미 SEC는 명확한 논리도 없이 암호화폐 업계에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 SEC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몇 년간 그저 그들의 권력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혁신을 방해해 왔을 뿐이라고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갈링하우스의 주장처럼 리플과 SEC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의 전체 승리로 해석되고 있죠. 케네스 워싱턴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의 승리 논리는 코인베이스를 비롯 SEC와 현재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플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는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하던 타 기업들이 SEC와의 소송에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판례로 적용될 수 있겠고, SEC가 코인베이스를 비롯 증권으로 분류하며 전쟁을 예고했던 13종의 암호화폐를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권법 여부 소송에 기소되었던 코인들이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리플의 승소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알트 단타를 치기에도 좋은 장이 형성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승소가 아니었어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에서 리플이 시장을 대표해 큰 일을 해내면서 시장 발전에 가속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을 눈으로 보이는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리플이 하고자 하는 사업, 리플의 기술, 가치에 무게를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리플은 현재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코인 이슈들, 정보들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투자 방향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특히 초보 코린이들 분들에게는 더욱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SEC는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다, 이런 판결을 그들이 승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판결을 자신들의 일부 승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리플의 소송의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다. XRP의 비증권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겼고 SEC는 졌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리플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커비 자산운용은 이달 중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커비 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등으로 상장 계획을 연기해왔고, 작년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커비 자산 운영은 우리는 유로넥스트의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될 것이다. 펀드 투자자들은 우리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소유한 펀드의 일부를 직접 취득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유럽은 항상 미국보다 계속 한 발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도 그렇고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간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보기다 SEC가 처음으로 패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로 리플이 꼽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3.8%가 리플을 선택, 2위는 10%로 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솔라나, 트론, 폴리곤, 비트코인 캐시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고 이 예외도 아토큰, 페페, 클레이튼이 있고요. 당연히 리플이 압도적이겠죠. 리플의 투심은 다시 상승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 매일 말씀드립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아직도 리플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플 조금 올랐다고 던져버리시게 되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